하셔서 우리 선열 묵념하는 걸로 해서 대신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네. 그동안 우리말 글을 지키기에 목숨을 바친 선현들과 지금 이 땅에 한말글 실천운동에 애쓴 분들 위하여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한말글 문화협회 이대료 대표님, 공동대표님께서 여는 말을 하시겠습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 돌림병 때문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결의는 5천년 역사를 가진 결의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글자가 없어서 수천 년 동안 한자, 한문을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세종대왕께서 574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글자 한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400여 년 동안 그 한글을 제대로 안 썼으며 일제시대에는 우리말과 글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어학회, 한글학회가 우리의 한글과 말을 지켜서 광복 뒤에 우리 말글로 교육도 하고 말글살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태어나고 574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한글은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본 한자 말과 일본 말투가 공문서, 교과서, 전문 용어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어 기본법도 만들고 많은 국민이 애쓰고 있는데 오히려 이 나라를 이끄는 정부와 공공기관, 학자, 전문가들이 우리말과 한글을 빛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공공기관 공문서 중심으로 언어생활 실태 조사한 것을 발표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말이 살아나고 우리 한글이 빛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빌면서 오늘 토론을 처음 하는 영상 토론인데 잘 마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정부와 공무원, 공공기관이 스스로 우리 말을 지키고 우리 한글을 빛내기 위해서 애써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마당이나 한말글 문화협회를 학문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시설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도와주고 있는 한글학회 권재일 회장님의 격려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권재일입니다. 오늘 이러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새삼스럽습니다. 방금 이대로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말과 우리 글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사소통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상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은
바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것이 바로 이대로 대표가 이끄는 한말글 문화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소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흔히 국어 실천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어 실천 운동은 목소리가 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무장을 해야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설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아까 지적했던 행정부서나 언론이 우리 말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어 실천 운동에는 항상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하는 김들풀 선생이야말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 앞으로 우리 한말글 문화협회가 나가야 할 소중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김들풀 선생의 발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되풀이하자면은 항상 이런 모임을 보면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거기에 관심을 큽니다. 저는 거기에 비중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모아서 똑같은 얘기를 해봐야 우리의 뜻을 넓혀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와 뜻이 다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해야만 우리가 운동을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늘 저는 고등학교 교실을 연상하는데 누구누구 지각하면은 지각하는 오기 전에 일찍 온 학생들한테 담임선생님이 매일 야단칩니다. 지각하지 말라고. 다 끝나고 나면 지각생들이 들어오면은 무슨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각하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 너희들 지각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담임선생님은 항상 지각하는 학생 없을 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이거 얘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안 해도 다 압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우리가 설득시켜야 될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아무리 강당에 200명, 300명 들어가는 방이 있어도 오라 해도 안 옵니다. 늘 우리 아는 얼굴.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뜻을 펼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역병 상황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강당에 수십 명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잔치하는 그런 것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널리 퍼뜨리는 일. 그래서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기 모든 참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우리와 뜻을 달리한 사람에게 이러한 자료도 보내주고 글도 보내주고 퍼뜨려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해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말과 글을 가꾸고 지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쉽고 바르게 품격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준비해 주신 이대로 대표님, 그리고 발표해 주시는 김들풀 선생님, 그리고 토론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올해 10월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두 번 더 이런 기획해서 내년에 더욱더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오히려 이런 자리가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끼리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의 이야기마당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표자가 30분 발표하고, 물론 30분이지만 20분에 끝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토론 5분,
각자 5분 발언하시고 나머지 한 10분 동안 자유롭게 더 할 얘기가 있으면 덧붙여서 자유 토론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소개를 하고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김들풀 UPI 뉴스 기자입니다. 박수로 맞아요. 네. 다음으로 이쪽 자리로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강순의 해산 우리문화연구소 소장님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수롱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이십니다. 다음으로 박영규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회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김들풀 기자님 모시고 발표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저희가 UPI 뉴스가 한국어 인공지능 학회와 더불어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부처청 43곳을 공공언어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나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의 결과를 먼저 발표를 하고요. 관련해서 주제를 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장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음, 2020년 공공언어 사용을 얼마나 잘했느냐라는 사용의 실태 조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행정부처청 및 위원회 43곳에 대한 공공언어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실태 조사는 UPI 뉴스와 한국어 인공지능학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어제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인 한글을 사랑한다라고 소위 말해서 누리집 온라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세계가 사랑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체부 장관이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 인기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나는 등등의 우리 한글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회담에서 보인 훈민정음 서문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똑같은 페이스북에 2017년도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글은 소통의 문자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2017년도도 한글날에 즈음해서 대통령은 이렇게 무한한 애정을 보였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은 무한히 사랑하지만 그 중앙부처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를 해보니.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처청에 대한 중앙행정부의 조직도가 나와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국어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국어기본법의 14조에 공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춰서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다양한 언어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로 안에 한자나 또 다른 예국문자, 예컨대 영어 같은 로마자를 얘기하겠죠.
이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항에 보면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에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상황은 대통령을 정한다라고 해서 이 공문서의 작성을 국어기본법에 정확히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43개의 부처청에 있는 공문서를 살펴봤더니 고가, 한자어죠? 차사고, 과실비용 체계. 또 하나 밑에 보시면 OTT, 오버 더 탑, 인터넷으로 방송 또는 개선 TF, 팀, 겸임도 허용. 밑에는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만 자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앵커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세종 테크노밸리 활성화. 관련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이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봤어요. 분류를 해서 어떻게 영어를 비롯한 노마자를 많이 쓴 기관을 살펴봤더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많이 썼다. 그 다음에 특허청, 관사청 이런 순위라는 거죠. 그런 노마자를 주로 어떤 노마자였냐? AI, DB, TF 이런 간단한 어휘부터 테크 브릿지, 리얼타임,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이런 긴 것도 로마자로 표기를 했더라. 누굴 보고 읽으라고 이 공문서에 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죠. 저희 같은 기자들도 전문 영역이 아닌 기자들은 못 알아듣죠. 무슨 얘기인지. 읽을 수는 있지만 뜻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왜 그렇게 좋아하냐? 특히나 유독 대한민국은. 그래서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은 세련되고 멋있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에서 쓰고 있는 이 한자, 전, 현, 신, 대중, 대부, 방미, 전군적 이런 용어들이 공문서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거 가장 누가 많이 썼냐면요. 이 43곳 중에 국방부가 가장 많이 썼어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해양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죠. 아마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한자 문화권의 지배 영향도 크다고 보지만은 아직도 국어기본법을 고스란히 위반하는 이런 공문서들이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근데 이 공무원들을 보면요. 얼마나 이 한자를 사랑하고 외국 문자를 사랑하는지 국어기본법을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무원도 나왔었어요. 공무원이 왜 국어기본법을 만들어서 나는 로마자도 쓰고 한자도 쓰고 싶은데 한글로만 표기하게 하냐.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법 헌재에서 기각했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통령령으로 다만 대통령령으로 굳이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경우에는 가로를 안에 넣어서 써라. 그거는 확대 해석하면요. 확대 해석도 아니죠. 아주 본질적으로는 병기를 일부 허용한 거죠. 굳이 쓰고 싶으면 한글 쓰고 그 안에 한자나 영어도 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2012년 10월 달에 공무원이 국어기본법을 공문서를 작성할 때 한문을 쓸 수 불편하다. 이런 이유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슬라이드, 이 장 안에 있는 옛날 60년대, 70년대 책처럼 한글, 한자를 같이 쓰자. 병용하자. 누구 보러 읽으라는 얘기입니까? 누구 보러. 혼합어도 있습니다. 혼합어. 섞은 거죠.
외국 문자 한자를 섞었죠. TFT 팀, 탑 이슈, 이슈는 한글로 표기했지만 탑은 로마자로 한 거죠. K 유니콘, K 에듀피언, 그리고 이 사람, 말장난 같은 용어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라는 거죠. 어려운 한자도 굉장히 문제죠. 기사를 쓸 때 중학생들이, 그것도 중학교 1학년 정도,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읽어도 이해가 가게 쉽게 풀어써라라고 해서 기자교육을 처음에 수습 때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본질은 문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기본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개진, 개소, 견지, 괴리감이라고 그러죠. 금어기가 뭡니까? 물고기 잡지 말자는 그 기간 아닙니까? 적기, 상시, 통상, 현안. 시쳇말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공문서는 전 국민이 5천만 전 국민이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와 표현을 해줘야만이 그 뜻이 정부의 뜻이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일본어 투도 많습니다. 일본어 투. 와의, 무슨 적에서의, 이게 다 일본어 투거든요.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차츰차츰 이 부분도 없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여러 분류로 해서 나눠서 조사를 해봤더니 종합적으로 가장 많이 쓴 데가 중소벤처기업부. 아니나 다를까. 부처 이름도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벤처기업부. 제가 몇 년 전에 취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세종시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한글 단체들이 몰려왔는데 동 이름을 영어로 쓴 거죠. 영어로.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로 뭐라고 그러죠? 주민센터라고 그러잖아요. 주민센터.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를 가장 선두적으로 많이 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가장 많이 썼다. 그런데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한자를 많이 쓰는 법무부가 가장 적게 썼더라. 종합적으로 법무부가 가장 많이 적게 썼더라. 통일부,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가 한자나 영어나 어려운 말들을 쓰지 않았다. 그럼 이 조사는 어떻게 했느냐? 현 문재인 정부 조직의 18부 5처, 17청, 2원, 사실, 6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책보고서, 업무보고서, 기본계획서 등을 하나씩 내려받아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업무 특성상 관련 문서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이랄지, 대통령 비서실이랄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이랄지, 이거는 이제 국가의 이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원에서는 감사원이랄지 국가정보원 함부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내면 안 되는 데죠. 그게 아예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외된 데는 경호처, 방위사업청, 검찰청 이런 부분들이죠. 굉장히 민감한 기관들이죠. 그 나머지 43곳을 2020년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내려받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 기준은 뭐냐? 밑에 보시면 외국 문자로 표기한 거, 로마자, 한자, 이런 로마자, 한자를 합쳐 쓴 혼합어. 이게 명백히 국어 기본법을 위반한 어휘들을 다 뽑아서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는 표기했습니다만은 국어 기본법 위반은 아니죠. 다만 소통이 어려운 한자, 외국어, 기타 여러 가지 혼합어, 그리고 그 외에 일본어 2의 낱말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사했냐?
사람들이 일일이 앉아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정보화 시대에 맞게 자동화 도구를 개발한 한국어 인공지능 학회가 2014년부터 개발해서 이런 평가 작업을 해왔던 이 전문 자동화 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전부 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2차로는 전문가들이 검수를 했죠. 왜냐하면 기계라고 해서 100% 완벽하게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런 수정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결과물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또 어디냐? 기준. 굉장히 중요하죠. 표준 국어 대사전, 그 다음에 외래어 사전, 외래어 표기법, 그 다음에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행정용어 순화집, 그 다음에 한글문화연대 외국어 한자 사전, 서울시 순화어 사전 등 그 기준에 맞춰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계해서 결과를 보여드린 대로 낸 거죠. 무지개님이 들으셨네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방송 언어들을 사용한 실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이러니까 공문서가 이렇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부터 이러니까 방송국도 마찬가지죠. 모든 방송 명의 이름이 굿모닝 MBN, 미치맨, 뉴스앤 이슈, 풍문으로 들었쇼 이런 용어들이죠. JTBC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팩트 체크, 앵커 브리핑, 연예 직캠, 차이나는 클래스, 썬데이 라이브, 시사 토크쇼, 원더풀 데이, 토요 랭킹쇼, 굿모닝, 미녀들의 수입. 그러니까 민간도 따라서 하는 거죠. 지금 보이는 화면은 명동 거리에 있는 간판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다는 이 명동 거리의 간판이 전부 다 영어로만 간판이 돼 있더라.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강화문이 사무실이다 보니까 그 절친이 한 분이 있는데요. 외국 사람들과 자주 사업 얘기를 해요. 싱가포르에서 온 기술자가 한국에 오니까 영어가 너무너무 많더라. 우리 싱가포르도 영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데 왜 영어를 잘 못하더라 말을. 외국인 줄 알았다. 그리고 외국인 줄 알았지만 영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말도 간판만 이렇게 내걸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요즘 아이들 젊은이층들이 많이 쓰는 거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욜로족, 가심비, 휘소같이, 화이트 불편러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신조어들이 나오죠. 물론 어떤 문화의 방향의 흐름에 따라서 잠깐 왔다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기존의 우리 말과 글이 많이 망가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과 글의 본질, 말과 글의 목적은 소통이죠. 정보를 유통하는 것. 그런데 어느새인가 계급화가 나타나고 많이 배운 사람, 나만 아는 사람, 우리끼리 이렇게 계급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UPI 뉴스가 조금 자랑하자면 3.1운동 1919년에 3.1운동도 전 세계로 타전한 UPI 통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9월부터 약 10회에 걸쳐서 우리말 공공언어에 대해서 기획으로 지금 취재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아까 인사말을 해주신 권재일 회장님이 취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우리가 70년대 전국 국어운동 학생회 활동을 했다. 처음에 여는 말을 열어주신 이대로 회장님과 더불어서 많은 당시의 젊은 대학생들이 70년대부터
이런 우리말 살리기 위해서 앞장을 섰는데 당시에 과자 회사로 가서 왜 과자 이름을 영어로 짓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글로 표기하고 우리말로 사용하고 싶다. 그런데 과자를 안 산다 그렇게 썼더니 과자를 안 산다. 그래서 거꾸로 부탁이니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영어를 쓰는 나라보다 유럽의 프랑스, 영국 이런 데보다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고 한글 단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요. 취재를 해보니까 매년 이런 행사를 해요. 잘 쓰다. 잘 못 쓰고 있는 거 지적하고. 근데 이게 잘 쓰자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럼에도 이렇게 영어나 어려운 말을 쓰는지 이게 언어와 우리 인간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이 내적인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정말 세련되고 멋있다고 쓰는데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문을 해본 결과 굉장히 이게 문화적인 영향이랄지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심리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한번 직접 여쭙고 싶습니다. 자,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김수롱 박사, 박영규 박사, 강순애 소장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수롱 박사가 먼저 나와서 여기서 앉아서 예, 아주 실증적이고 아주 정확한 조사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맑을 현실, 특히 공공언어 분야의 언어 실태를 정확히 진단해 준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 토론은 그 역사적 무의식, 우리 발표자께서도 어떤 언어와 심리라든가 어떤 심리적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앞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뭐 경제적 관점, 심리적 관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는 그 역사 무의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원인이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리 역사 무의식 속에 어떤 외래 문자, 외국 문자 또는 강대국 문자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사대 의식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우리 말을 진짜 이 첨세에 발달된 말을 써왔는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한자 빌려 썼습니다. 그리고 한자 빌려 쓴 세력이 지배층이었고 권력층이었죠. 지식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자를 가지고 그 지배하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지식 권력을 행사하고 또 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한자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컴플렉스 같은 걸 이제 느끼게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선망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요. 자, 그 이대로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글이 반포된 게 1446년입니다. 근데 지금 574년이 됐는데도 지금 그 광화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수신 장군 이름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자랑하는 그 장군 이름이 한자인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이미 이 한글은 이 훈민정음은 그 574년 전에 그 당시도 엄청난 그런 기적적인 문자였었고 지금도 전 세계 문자학자들, 언어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최고의 과학적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문자를 그 쉽게 말해서 이류 문자 취급한 게 이류 문자에서 이제 그 전환한 게 언제냐면 1894년 고종의 궁 칙령에 와서야 그 비주류였던 한글을 주류 문자로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주류가 안 됩니다 결국은. 결국 2005년도에 국어기본법이 선언이 되면서 그때서야 이 공공문서가 이 한글 위주로 바뀌게 된 거죠.
2005년대에 와서야 그 주류 문자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한자의 자리를 지금 또 영어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실태가 있고, 그래서 그 이렇게 진짜 최고의 문자를 만들어 놓고도 500년 넘게 이렇게 무시해온 그런 문자 사대주의 역사, 그것이 이제 하나의 역사 무의식화돼 가지고 지금도 막 조상님께 제사 지내할 때는 한자로 해요. 한자. 그 지방 신위라는 거 다 한자잖아요, 그죠? 그것도 엉터리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 우리 뿌리를 기리는, 그런데 그 조상들도 모르는 그런 문자로, 조상들이 자랑스러워해야 될, 우리 후손들이 지켜가야 될 그런 문자로 이 제례를,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런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고 그냥 조상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걸 한자를 가지고 지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진짜 그 오랜 사대주의, 그것이 역사 무의식으로 남아서 이런 잘못된 발행을 낳는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최고의 지식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런 잘못된 언어를 양산해내고, 진짜 언어는 말이든 문자든 배려하고 소통이잖아요, 그죠? 배려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그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에서 이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지금의 막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르는 문자를 막 남발하는, 영어를 남용하고 이런 것들, 이게 폭력입니다. 폭력. 언어 폭력.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자를 막 쓰는 건 폭력이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에 국민을 섬겨야 될 그런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그 폭력적인 언어를, 문자를 사용해서 공문서를 만들고 또 알리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오마이뉴스의 윤근혁 기자께서 그 교육부의 그런 알림글 있죠. 우리가 보통 포스터라고 부르는 거. 그걸 막 수십 개 수집해서 했는데 그냥 뭐 더 많이 남용을 하더라고. 말과 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그렇게 더 많이 쓴다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공공언어의 문제를 우리 국민 여론화시켜서 뭔가 뿌리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역사 사대주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그런 운동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 토론은 이걸로 마치러 왔습니다. 예, 김수롱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공무원들이 정신자세, 이걸 바꿔야 됩니다. 국민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도 안 된 겁니다. 오늘 이런 토론을 공무원들이 좀 많이 보고 스스로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말로 학문학위 회장이신 박영구 박사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토론자로 나온 우리말로 학문학위 모임 회장 박영규입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를 너무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현실을 발표를 통해서 아주 그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국가기관의 공문서에 영어나 노마자를 그대로 쓰고 있고, 또 영어를 섞어 쓰는 국영혼용체, 예전에는 한자를 섞어 썼습니다. 국한혼용체를 현재 남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주권국가, 독립국가라면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과 한글이 있는데 당연히 주권국가이고 우리는 독립국가입니다. 우리 말과 한글로 표기를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법률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우리 국민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아주 명심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해야 된다. 굳이 외국어를 쓸 경우에는, 외국 문자를 쓸 경우에는 가로에 쓴다. 이 법을 지켜야죠. 공무원이 먼저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바로잡을 것이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기보다는 이 문제를 바로잡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 국립국어원, 국립한글박물관이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정책과가 있습니다. 이 기관의 공무원들이 지금 발표하신 우리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건 국가기관에서 제일 나서주는 것이 협업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바로 이거는 실천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공문서 표기에서 한글 전용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쉬운 우리말로 또 한글 전용으로 이걸 보여주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주권국가이고 독립국가로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저에게 토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한 말씀만 아까 그 발표에서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공문서에 테크브리지, 리얼타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SW 교육, 인사혁신처에서 이 사람, 영어 2를 써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외국어 남용이 지금 너무나 많이 퍼졌습니다. 언택트라는 말이 지금 너무 퍼졌고요. 비대면. 그 다음에 방송에서도 싱크홀이라는 말을 막 쓰고 있습니다. 그냥 땅꺼짐 현상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냥 차 안에서 검사하는 것을 그냥 드라이브 스루 검사 이런 표현을 막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주권국가, 독립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부분을 토론자로서 지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말로 학문학의 박용규 회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말로 교육도 하고 학문을 해야 모든 일이 제대로 됩니다. 애쓰시면서 또 그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이렇게 국어기본법을 안 지키는 일, 이런 문제를 문체부 국어정책과에서 그런 기관에 공무원들에게 잘못을 알려주고 개선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 아주 절실하게 평소에 느끼던 일이고, 이런 일을 우리 한글학회와 한글국어단체는 수십 년 동안 반복하는데 지켜지지 않는 정신개조, 이게 절실하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말 글로 좋은 글을 쓰는 강순애 소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산 우리문화연구소 강순혜입니다. 네, 저는 우리 말글과 우리 문화를 시와 또 노래로 해서 세계에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자긍심 널리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항상 우리 세종, 우리 한글로 우리 자긍심, 자존감, 공동체의식 느껴주는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 자체 내에서도 어려운 말이 정말 많습니다. 교과서에서 제가 예전에는 교과서에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 교과서까지 한번 다 훑었습니다. 초등 어휘력 교과서라는 책을 냈는데요. 한 권에 1000가지 글자를 제가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교과서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또 그런 말을 이해하려고 또 한자를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자체가 정말 많이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런 걸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로 해마다 한글날이 되면 정부에서조차도 지난해에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아니 청와대 이 부분에 한자가 왜 이렇게 많나?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그 한글날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통령께서 한글 어려운 말,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냐고 물어봤으니까 분명히 무슨 개선이 되겠다, 뭔가가 바뀌겠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글날 때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한글날에서만 반짝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쉽게 바꿔 쓰자라고 막 외치고 있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5년 전에도 정부 43개 부처죠. 501개 공공기관 이렇게 언어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바뀔 줄 알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서조차도 우리 말글로, 그러니까 세계에서 방탄소년단이 우리 문화로, 우리 노래로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글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문화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국격이 높아지는 일이죠. 정부 자체에서 말을 섞어 쓰고 영어, 한자, 우리말, 한글 마구 섞어 씁니다. 외국에서 영어, 우리 한글 배우러 오는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한쪽에서는 국격을 높인다고 좋아하면서 한쪽에서는 나라 자체에서 정부에서 국격을 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문화에 자긍심을 못 느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자긍심을 한글로, 우리 문화로, 세종으로 자긍심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좀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이런 말들 섞어 쓰는 정부, 그리고 섞어 쓰는 단체, 섞어 쓰는 기관 좀 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시경 선생님이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른다, 말이 내리면 나라가 내린다고 했죠. 저는 아이들에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로 말을 올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좀 부끄럽습니다. 아이들 보기가 부끄러워요. 선생님, 왜 어른들은 우리들은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른들은 왜 이렇게 섞어 쓰고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거든요. 정부에서 철저하게 우리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언어 사용을 좀 바르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는 글인데 말인데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보고 느낀 경험담까지 자긍심을 갖게 하라. 참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발표를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글학회에서 일제 때 우리 말글도 이렇게 지키고 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도 우리 말과 글을 지키려고 이런 이야기마당을 열고 토론을 한 걸 봤는데 우리 정치인과 공무원들 좀 잘합시다 한마디라도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긴급 동의로 다음에는 고영의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 회장님이 영상 토론을 할 건데 그 전에
김수롱 박사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짧게 한마디. 이거 좀 마이크 좀 주세요. 네. 하고 다음에 고영회 회장님 준비하고 있다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말거를 홀대하는 그런 문화와 의식이 형성됐을까?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말거를 무시하는 그런 홀대하는 그런 문화와 의식이 형성됐을까 생각해봤더니 이 후민정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 원리와 그런 배경 그런 걸 설명한 이 후민정 해례보이라는 책, 이게 이제 작게 만든 손바닥책인데요. 그 후민정 해례보이라는 책을 이 중고등학교에서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교 국문과나 국어 교육과에서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해례본 안에 왜 우리가 이 쉬운 문자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나눠야 하는 그런 감동적인 세종대왕의 마음, 또 이 책을 만드는 데 도와줬던 그 8명의 학자, 그런 마음이 서려 있는데 그걸 안 가르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국의 국어문화원, 한글학회를 비롯해서 이런 학술단체들이 많이 또 공공기관을, 공공언어를 잘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과 그 협력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국어 책임관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마다 국어 책임관이 원래 있어요. 근데 겸직이에요. 겸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어 책임관이라는 거를 아예 그 전문직화 시켜서 그 주요 기관마다 그를 제도화시키면 더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상 토론을 처음 했습니다. 근데 토론자가 다른 분들은 나와서 했지만은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이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의 공동대표이시고 대한변리사협회도 회장도 지내신 고영희 회장님이 영상으로 지금 보시고 느낌과 그리고 하고 싶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고 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야, 반갑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지금 모여 계시는 분들은 한 2m 이상씩 다 거리 뛴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걸 입막에 이거는 벗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요새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전부 마스크래요. 옛날에 분명히 어릴 적에 입막에 입 가리게 그렇게 썼었는데 어느 날 막 마스크로 통일이 다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스크는 따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 영어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하나만 입 가리는 저기다 만 이제 가져다 쓰는 그렇게 경직성 때문에 사실 외국어 공부를 제대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하게 됐어요. 어저께 제가 부산 서부지방법원을 갔었는데 아주 새로운 청사로 막 지어졌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입구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안내 석이 있잖아요. 근데 뚝하니 영어로 I 동그라미 치고 인포메이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앞에 밑에 앞에 있는 탁자에도 그런 식으로 있고 그냥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저 표시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다가 이제 속이 좀 불편한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서울에 와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버스에 올라 있는 광고가 이래요. 디지털 트윈이고 디지털 트윈이 뭐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니까 이게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전에 이제 지적공사죠. 이게 공공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진짜 너무 기가 막히다. 지금 이제 우리 김전풀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게 자료량이 어마어마한데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대할 수 있으면은 막 엄청 이제 힘은 더 들어가겠지만은 그 이제 그 뭐죠? 실태를 훨씬 더 좀 그 적나라하게 알린다 그럴까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그게 어떤 시간이나 재원이나 그런 게 이제 뒷받침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현재 이 해준 그 노력해준 그 한글학회와 이대로 대표님 또 이렇게 김절프 선생님 정말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추구해야 될 방향들이 있는데요. 이게 결국 어디서 생겨나냐 하니까 아까 그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상당히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이제 지금 문체부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있을 적에 그거를 영어로 표기를 한다 하더라도 영어로 홍, 그 다음에 길동 이렇게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외국에서 활동하고 뭐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그 이름을 길동홍이라고 적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것도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고유한 이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조사 중에 제가 주로 관련이 있는 특허청이 또 이거 우리말을 제대로 안 쓰는 그 상위 거기 올라 있어서 또 저 역시 부끄러운데 그 중에 또 제가 옛날부터 특허청에 요구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식으로 전부 맨 마지막에 뭐 호실 적고 그 다음에 거리 번호 적고 동 적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도 왜 이렇게 적어야 되는지 그 생각이 떠올라서 저는 영어 명함이라든지 우리 순서대로 그냥 적거든요. 우리 순서대로 적고 그거를 해외 외국인한테 줬을 적에 편지가 올 적에도 주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우리 주소 순서인데 적기만 로마자로 적혀 있는 거죠. 그래도 잘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아마 배달하는 집배 이제 배달하는 공무원 그분들도 훨씬 더 찾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했을 적에 먼저 이 생각을 바꾸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아까 이제 어찌됐든 국어기본법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수많은 정부 부처 여기 지금 43개 부처 조사를 하셨나요? 이 사람들한테 국어기본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데서 저렇게 막 국민들이 알아먹을 수 없는 외래어를 그냥 적는 거는 차츰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돌아오면은 고민들이 많죠. 어쩌겠습니까? 다 힘 모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챙겨 나가야죠.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보니까 부회장님이 더 젊어 보이고 그리고 이게 처음 한 일인데 재미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말 살리는 결의 모임에서 그리고 특허 이 전문가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한 일이고 또 우리가 여기에 오늘 들어와서 보신 분도 많이 있는데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상 어떻게 할 수 없고 혹시 한 분만 저기 선생님 나오신 분 한마디 뒤에 우리 훈민정음 서문 한글 멋있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하시고 중요한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대로 선생님, 김수롱 교수님, 이문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이 있어가지고
예. 일본 홋카이도. 예, 예. 삿포로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야, 있습니다. 우리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 거기 학교 프로그램도 했는데 예, 아, 여기 고맙습니다. 뭘 이렇게 써가지고 예. 잘 몰랐는데 예 반가워요. 한 아, 말씀 예, 프로그램까지. 고맙습니다. 예. 네, 잠깐만 한마디만 제가 해도 될까요? 예, 한마디. 예, 예. 아,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15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김수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국에서 국어 교육을 배웠지만 너무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훈민정음도 뭐 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되도록 알기 쉽게 일본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선생님들 말씀 중에 뭐 이런 말씀 뭐 요즘 너무 사자성어다 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쓴다. 저도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요즘 제가 코로나 뉴스라든지 그거를 다 유튜브로 한국 뉴스를 많이 보는데 뭐 정치인들은 거의 뭐 사자성어를 쓰지 않으면은 뭐 정치인이 아닌 것처럼 너무 이렇게 사자성어로 서로 말싸움하는 걸 보면은 참 우리 좋은 말을 이렇게 좀 외면하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걸 좀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뉴스에서 뭐 요즘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우리 한국말을 쓰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소셜 디스턴스라고 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일본어로 안 됩니다. 일본어로 그 명사형이 없기 때문에 두기 뭐 이런 명사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셜 디스턴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런 말을 쓸 수 있으니까 그 외래어를 한국어로 또 이게 풀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뭐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한국어를 좀 널리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는 한국이랑 좀 이렇게 일본어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그냥 외래어를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고깃집에 가면은 다 요즘 고깃집에 간판이 다 한글입니다. 삼겹살우, 가루비, 뭐 대창,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우리의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나라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급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들도 좀 외국어를 너무 반대만 하지 말고 좀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좀 걸러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또 우리 거는 살릴 거는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선생님의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뭐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걸 쓰지 말고 손전화라는 말을 우리말을 쓰자 이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좀 불현실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폰이라는 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손전화라고 바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고요. 만약에 그런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가 바라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더 좋은 뭐 아이폰이라고 할까? 뭐 손전화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세계에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요즘은 삼성에서 뭐 갤럭시라고 하는데 왜 갤럭시라고 했을까?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는 차 그러면 소나타, 뭐 그랜저 이러지 않습니까? 저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휘파람, 뭐 비둘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차 이름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글자체도 아주 멋있는 글자체, 뭐 그런 걸로 좀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도 내면은 세계로 우리 언어를 더 보급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뭐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문택 선생님, 아까 제가 바로 못 알아봐서 미안해요. 우리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말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또 일본에서 우리말 그 학술대회도 주최하고 활동하는 참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 결의가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전에 한글날에도 서울에 왔었는데 오랜만이라 내가 못 알아봤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한 김들풀 기자님이 한 말씀 간단히 하시고 네, 좋은 말씀들, 좋은 토론 주제 너무 감사하고요.
일본에서 말씀하신 게 안 그래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많은 기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 전문 용어를 그렇게 많이 써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대부분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된다지만은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한글 단체 그다음에 관련 전문 기관들이 모두 나서가지고요. 우리 일본에서 지금 말씀하신 무지개 선생님처럼 언어를 어떻게 하면 온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문 용어도 표준을 잡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표준은 생산성, 즉 우리가 먹고 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에 대한 표준이 정보통신이랄지 경제용어랄지 아니면 사회적인 이런 부분이랄지 각 분야별로 그 언어를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정부부터 이런 우리 한글학회까지 모두 나서서 그러한 언어에 대한 쉽고 편하고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표준을 잡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이 표준이 왜 중요하냐면 인공지능 대한민국 한국어 인공지능 대화형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한국어는 대화가 잘 안 돼요. 인공지능에서도. 네, 이상 발언하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한 영상 토론인데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준비해서 멋있게 특히 오늘 일본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분 그 미리 연락을 했으면은 준비도 하고 더 생각을 했는데 참 이렇게까지 다 이제 다른 나라도 앞으로 또 지방 부산 제주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토론 이런 마당을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이야기 김들풀 실장이 좋은 발표도 해주셨지만 토론도 좋은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 공문서뿐이 아니라 우리 말글살이는 우리말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쉽습니다. 쉬워야 합니다. 영국도 미국도 쉬운 말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정부는 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이 미국이라고 할 때 꼭 아름다운 미자 써야 됩니까? 일본이라고 할 때 날일자 써야 됩니까? 한자로? 이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공문선 특히 어린아이나 학교를 안 다닌 노인이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가야 되고요. 아까 강순애 소장님께서 대통령께서 좀 가끔 관심을 가져주고 얘기하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꼭 건의문도 보내기도 했는데 청와대에 외국인을 또는 손님을 맞이하는 집이 한자로 상춘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장 고쳐야 됩니다. 국회도 영빈관을 만들면서 한자로 지으려고 하다가 우리말로 사랑제라고 지었습니다. 그 한문을 중국 고사성에서 따서 지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건 아니다 했더니 바로 고쳤어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 좀 대통령한테 다른 여기서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은 꼭 우리말로 고쳐줄 것을 우리가 독재를 했다고 많이 비난하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사람이 손님이 온다고 하니까 청와대에 있는 한문으로 된 그런 문표를 전부 한글로 고친 일이 있습니다. 맞서기 위해서 그래서 자주성, 자신감 갖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날 그 상춘제라는 현판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만든 거예요. 예, 이거 한마디 얘기 나와서 더 했고요. 오늘 토론 다 똑같은 얘기 했는데 쉬운 말 쓰는 거, 우리말 쓰는 것은 돈과 힘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이거 왜 못합니까? 특히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일본 한자말, 일본 말투. 그 창씨개명을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비판하면서 오늘날 미국말로 창씨개명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 정치인과 공무원이 학자가
그런다는 건 정말로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마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국어 책임관이 있는데 책임은 하나 지는 것도 없고, 어느 국어 책임관은 자기가 국어 책임관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장관, 대통령은 정말 똑바로 이런 거부터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닙니다. 개선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 정말 자신감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